오늘은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 휴일입니다. 미국의 PPI에 이어서 CPI도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등 둔화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약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우지수 0.61% 상승해서 드디어 4만선 넘었습니다. S&P 500 지수 0.38% 상승 5,455. 나스닥은 0.03% 상승.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하락했습니다. 0.18% 하락 4,933입니다. 다우지수가 4만선을 회복했습니다. 9거래일 만에 4만선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에 부합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살아났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에 연일 급락을 한 지 약 열흘 만에 폭락장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면서 저가 매수 전략이 통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한동안 경기 침체 우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금주 들어서 인플레이션 완화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어젯밤에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코로나 기간인 2021년 3월 이후 40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지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형성했습니다. 시장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번 7월 CPI로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확정짓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3%로 상승해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할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재확인됐기 때문에 연준이 물가 부담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쟁점은 과연 연준이 9월에 0.25% 인하할 것인지 0.5% B컷을 단행할 것인지 모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이번 7월 CPI 자체로는 연준의 9월 인하폭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월가와 투자자들은 0.25% 가능성을 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랐지만 해고 증가 때문이 아니라 이민 등 노동력 유입이 늘어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운데 물가가 안정적으로 둔화하기 때문에 굳이 큰 폭의 인하를 단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9월에 0.5% B컷을 결정할 경우 시장에서 경제가 이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와 S&P 500 내의 테크놀로지, 기술주 섹터를 추종하는 ETF XLK 모두 지난 2일 7월 실업률이 발표되고 증시가 폭락하기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기술주를 이끄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일 종가보다도 높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1일 109.21달러부터 3거래일 연속 밀린 후에 지난 7일 9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거래일 만에 지금 20%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4.08% 오르고 6.53% 오르고 그 다음에 오늘은 1.61% 추가로 또 올라서 118.0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자들은 며칠 전 5% 더 저렴했던 주식들을 재빠르게 사들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기술주 조정에도 아직 월가는 매그니피센트 7 이 종목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M7에 대한 월가의 사랑은 아직 살아있고 견조하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전했습니다. 월가 리서치 기관 데이터 트랙의 제시카 랍의 공동 창업자가 팩트셋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거대 시총 빅테크 종목이 벤처마크 지수나 대형주를 상회하는 성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랍의 공동 창업자는 거대 시종 빅테크 종목에 대한 월가의 12개월 평균 수익률 전망이 14.4%, S&P 500 지수의 12개월 평균 수익률 전망치 11.9%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S&P 500 지수 내에 10대 비기술 이 종목들 12개월 평균 수익률이 9.9%도 웃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랍의 공동 창업자는 월가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수치는 월가가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에 대해서 더 낙관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제외한 6대 빅테크 종목들의 총 가중치가 10대 비기술 종목들의 가중치의 2배가량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시 전체의 좋은 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입니다. 에디 야데니 리서치 대표가 인플레이션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CNBC에 따르면 야데니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을 두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완전히 끝났고 올해 연말에는 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에디 야데니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2년 여름부터 인플레이션이 올해 초쯤에는 2에서 3%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 이번에 7월 CPI가 3% 아래로 떨어지면서 해당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 아직 주거비가 CPI 발목을 잡고 있지만 임대료가 앞으로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의 연준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도 마침내 끝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재앙이라고 경고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투자자들을 또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키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 X 계정을 통해서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임박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연착륙과 경착륙이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꼭두각시에 비유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제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맡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사전에 준비만 잘 돼 있다면 추락사고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키요사키는 지난달에도 증시 폭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기술 차트가 역사상 가장 큰 시장 붕괴를 시사하고 있고 앞으로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폭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올 초에서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제레미 그랜섬 헤지펀드 GMO 창업자도 증시 폭락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